출시가는 479만 9천원이었지만 한때 500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출시가 85만원이었지만 코인의 버금가는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요.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근 2년 동안은 카메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시장의 소식이 뜸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정말 막바지로 달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찾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카메라 출시 현황이 어땠는지 돌아보는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카메라 업계의 2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 여행객 감소와 반도체 수급난 때문입니다. 여행객이 줄면서 소비자용 카메라 수요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여행 콘텐츠로 꿀 잘 빨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문가용 카메라 쪽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콘텐츠 소비가 많아지면서 콘텐츠 제작 업계에 전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일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장비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용 카메라의 수요는 이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카메라 회사들은 기분이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반도체 대란 및 공장 가동 불안정을 불러왔고 카메라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카메라 생산량이 2배 가까이 낮아졌고 판매량은 반토막, 새로운 카메라가 출시했는데도 살 수가 없고 또 출시가로 사지 못하는 일이 겹겹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사기에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여행 시즌이고 예전처럼 카메라를 찾는 분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카메라 브랜드는 여러 개지만 소니와 캐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더 껴줘서 파나소닉이나 니콘 정도가 있기는 한데 파나소닉은 정말 동영상 결과물이 너무 훌륭하지만 개인 영상 제작자나 유튜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AF가 좀 구리기 때문에 팀 단위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찾는 편입니다. 니콘 같은 경우에도 훌륭하지만 바디 개수도 좀 적고 미러리스에 한해서 호환되는 렌즈도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브랜드는 소개를 제외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출시한 카메라들은 어떤 게 있고 살만한 카메라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참고로 지금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가격을 다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소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2019년 10월에 출시된 A6600입니다. 신제품 출시 텀이 짧지 않은 카메라 시장에서 이 정도면 뭐 최신 카메라의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죠. 이 마운트의 크롭바디이고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며 소니 크롭바디의 최대 단점인 이 쪼꼬미 배터리가 아닌 거대 배터리 장착,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작동되는 우측 손떨림 방지가 내장되어 있고 게다가 30분 녹화 제한도 없는 바디였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주문 접수 중지, 시장에 풀린 물량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탓에 출시된 지 3년 차인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가격 그대로 주어야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알파 6600은 일반 소비자용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높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프로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게 낮은 성능 그리고 아쉬운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들이 많이 찾는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바디들처럼 가격이 막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출시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풀프레임의 크기와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볼만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스크린이 셀피가 가능하지만 플립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장착하거나 핫쇼에 액세서리를 장착했을 때 스크린이 가려지기 때문에 셀프로 촬영하는 유튜버 분들은 이 부분이 매우 큰 단점으로 다가올 겁니다. 더욱이 억울한 점은 이 카메라 이후로 소니의 이 셀피 스크린을 안 넣어주는 이상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의 모든 제품에 제대로 된 셀피 스크린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의 셀피 스크린만 제대로 됐으면 정말 좋은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6월에 출시된 GV1은 소니의 1인치 센서 똑딱이 카메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카메라 중에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아닌 유일한 카메라인데요. 흔히 디카라고 불렸던 그런 형식의 카메라, 하지만 그것의 조금 더 고급형인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시 가격은 1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저가 80만원 근처에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 대본을 쓰는 와중에 90만원대로 또 올랐네요. 웃돈 올려 파는 용산에 계신 분들 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게 자유시장 아니겠습니까? 생긴 건 소니의 컴팩트 카메라 RX100 시리즈와 닮았지만 GV1은 조금 더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출시 당시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포지션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좀 부담스럽고 보조로 촬영할 작은 카메라를 원하지만 액션캠처럼 화질 안 좋고 왜곡이 심한 광각을 쓰기는 싫고 또 가벼운 카메라,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를 찾는다면 이 GV1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일단
비슷한 용도로 많이 찾았던 RX100 마크 7보다도 저렴하고요. 렌즈는 영상 촬영에 더욱더 유용한 f1.8에서 2.8 조리개를 갖고 있고 제품 리뷰용 포커스 기능, 피부 보정 처리 기능 등 일상적인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기능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카메라는 마이크 하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장 마이크를 별도로 사용하기에도 유용합니다. 물론 내장된 마이크 성능도 영상 타겟으로 나와서 그런지 나름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RX100 시리즈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시에 팁이 있다면 꼭 여분의 정품 배터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메라가 작아서 배터리도 작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닳아요. USB 충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충전하면서 촬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최고의 줌프로급 영상 카메라라고 생각되는 이 카메라는 A7S3입니다. 2020년 10월에 출시하고요. 출시가는 479만 9천원이었지만 한때 500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최저가 440만원쯤 합니다. 알파7 시리즈가 그렇듯 풀프레임 카메라이고요. 무려 4K 120프레임까지 녹화되고 고감도, 저노이즈 결과물로 유명한 카메라입니다. 소니가 그동안 성능은 참 좋은데 결과물 색깔이 좀 이상하다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과거를 정말 싹 없애버릴 정도로 좋은 색감을 보여주는 카메라로 출시되었고 당연히 30분 이상 녹화도 가능하고 수입을 액정 탑재, 터치스크린 탑재로 우리 소니가 달라졌어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놀라운 카메라로 출시 자체로 많은 화제를 불러왔던 카메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고 프로급 카메라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할 FX3 같은 경우 같은 성능인데 반해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FX3의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에 출시한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 A7C입니다. 출시가는 219만원인데 지금은 23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컴팩트함을 내세운 모델인 만큼 성능이 타 풀프레임에 비해서 조금씩은 애매한 모델이긴 합니다. 4K 30프레임 녹화가 가능하며 스위블 스크린으로 셀피 촬영도 가능하고 우측 손떨림 방지에다가 컴팩트한 크기와 무게를 갖고 있죠. 게다가 영상 녹화 30분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A7S3처럼 그동안의 소니 색감보다 훨씬 더 좋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230만원대는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기에도 대안이 없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저렴한 가격에 꼭 풀프레임을 쓰고 싶다는 소수를 노렸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면 다른 카메라를 고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년 3월 출시한 컴팩트 시네마 카메라 FX3의 경우 출시가 529만 9천원이었지만 현재 인터넷 최저가 570만원대입니다.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카메라의 성능 및 결과물은 대체로 A7S3와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이미지 센서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네마 카메라인 만큼 발열 제어를 위한 펜이 달려있고 확장이 용이한 박스형 외관에 액세서리 부착이 가능한 4분의 1인치 나사 구멍 또한 있습니다. 게다가 녹화 시에 빨간 불빛이 전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셀프 촬영 시에도 실수를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구성품에 XLR 오디오를 입력할 수 있는 XLR 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7S3에서도 XLR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액세서리를 구매해줘야 되는데요. 이 액세서리의 가격은 70만원으로 A7S3에 이것까지 같이 사면은 아이구야 529만원에 출시된 FX3가 가성비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물론 그 값에 못 사지만. 2021년 8월에 출시한 GV-E10은 GV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GV1과는 다르게 렌즈 교환식 카메라입니다. 여느 소니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답게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기능도 많지만 너무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미친듯이 뛰어다는 거예요.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주문을 중지한 제품 중 하나여서 그런지 출시가 85만원이었지만 얼마 전 140만원을 찍고 현재 120만원대로 코인에 버금가는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요. 나머지 단점 한 가지는 바로 소니가 버린 줄만 알았던 FW50 쪼꼬미 배터리를 여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하나로 연속 촬영 시간은 무려 80분! 길다고요? 이것은 풀 HD 기준이고요. 촬영하기 전에 뭐 세팅하고 화각 잡고 그러면 벌써 20%는 달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4K는 뭐 한 40분 찍으려나? 아닙니다. 무려 30분! 이유는 다름 아닌 발열. 배터리가 바닥나기도 전에 발열 때문에 30분밖에 못 찍는다고 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편차가 크긴 하지만 배터리가 워낙 작고 4K 촬영 시에 발열에 취약한 점은 고려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가 85만원으로 출시한 게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혜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비슷한 성능의 알파 6400이 120만원에 출시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시장가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1년 11월에 출시된 제일 따끈따끈한 A7M4 출시가 309만원에 현재는 거의 정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320만원에 올라온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긴 합니다. A7S3처럼 동영상 특화 모델은 아니지만 동영상 촬영을 위한 성능과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상단에 빨간색 렉 버튼이 따로 있고요. A7 시리즈답게 3300만화소로 고해상도 사진 촬영과 엄청난 선회도의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거기에 스위블 스크린으로 화면도 직접 볼 수 있고 최신 소니 카메라답게
게 색감도 우수하고 사용 편의성도 훌륭합니다. 사진과 영상 둘 다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카메라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갖고 싶은 카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캐논입니다. 참고로 EOS R과 EOS RP 등은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2018년 말 전후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4K 촬영 시에 크롭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R5 그리고 R6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리뷰한 것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020년 8월에 출시된 EOS R6는 출시가 320만원이고 현재는 260만원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카메라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일단 4K 60프레임 촬영이 되고 AF 굉장히 훌륭하고 무게도 나름 풀프레임 치고는 들만하고 우측 손떨림 보정 훌륭하고 배터리 오래가고 셀피 스크린도 좋아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 있는데 일단 녹화 시간에 30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나온 이후에 소니 a7S3가 녹화 시간 제한을 풀어서 굉장히 비교가 되었었고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건 EOS R 시리즈의 단점이기도 한데 RF 렌즈들이 굉장히 비싸요. 일단 RF 렌즈를 제조하는 렌즈 제조사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에 소니는 소니뿐만이 아니라 탐론도 만들고 시그마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서드파티 제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라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니를 조금 더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 7월에 출시된 EOS R5 출시가 480만원에 현재 최저가 45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R5는 R6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4500만 화소에 굉장히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면 8K 30프레임 러를 촬영할 수 있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CF 익스프레스 카드는 512GB에 80만원입니다. 이거는 완전 프로용이라는 거죠. 물론 일반 고속 SD 카드를 이용해도 충분히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고요. R6의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고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역시 좁은 렌즈 선택 폭과 30분 녹화 제한이 갖고 있고 이미지 센서가 너무 고성능이라 그런지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자주 발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녹화를 자주 중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긴 해도 가격 이상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업 현장에서 R5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가 프로덕션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발열, 30분 촬영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캐논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프로덕션용 카메라 R5C를 600만원대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라면 R5보다는 R6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출시된 카메라 몇 가지를 쭉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최신 제품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